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돈 없다고 절절매던 이니가 또 충동 구매 쇼핑 중독에 빠졌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인데요. 이러다 빚잔치라도 벌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로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국내에서는 이번 기회에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폴란드를 새로운 파트너로 영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KF-21 전투기의 현장 배치와 MRO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 국가로 올라와 있는 인도네시아를 대체하겠다고 나서는 나라들이 제법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폴란드와 UAE, 사우디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중 폴란드가 가장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KF-21의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공식 입장도 밝힐 만큼 의지는 뚜렷하며 개발비 납부 등 신의 성실의 관점에서 보면 인도네시아보다 월등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폴란드가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계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KF-21 개발과 수출이라는 관점에서만 보고 어느 쪽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누가 더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지 따져야 할 텐데요.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KF-21 분담금을 포기하고 폴란드와의 공동개발 타진입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선택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덕분에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어 규모의 경제를 좀 더 쉽게 실현할 수 있었고 개발 초기에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초기 파트너였던 인니가 유종 의미를 거두고 새로운 전주로 폴란드를 맞이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최상의 결과일 텐데요. 최근 폴란드 정부와 국영 방산기업 PGG가 KF-21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PGG 세바스찬 흐바웨크 회장은 KF-21 사업 공동개발국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로서는 PGG가 카이 컨소시엄에 합류할 경우 막대한 개발 비용 부담도 덜 수 있고 향후 유럽을 포함한 세계 시장 진출에도 한결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1단계 무장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러 공대지 무장개발이 시작되는 2단계부터 폴란드 측이 나설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가 안 내고 버티는 분담금을 폴란드 측이 대납하고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되고 있다고 하죠. 방위사업청의 익명의 관계자는 폴란드가 KF-21 개발 사업의 일원이 된다면 생산 단가가 낮아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더욱 쉬워진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씁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와 분담금 관련해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지난해 2월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와 81억 달러, 한화로 약 10조 7천억 원의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약 8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원을 들여 카타르에서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까지 구입했는데요. 한국의 FA-50과 같은 최신 경공격기도 아니고 26년이나 된 낡은 중고 전투기를 말입니다. 거기에 최근 튀르키예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4천억 원 상당의 신형 무인기 12대도 추가로 들여왔죠. 문제는 인니의 쇼핑 중독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F-15EX 전투기 24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록히드 마틴의 다목적 수송 헬기 S-70M, 블랙호크 헬리콥터 24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규모 총액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번 계약으로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쓴 돈이 각각 1,200억 원, 2조 5,400억 원, 4,130억 원 등 천문학적 금액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니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한 블랙호크는 시코르스키 S-70M 블랙호크로 주로 병력 수송에 사용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이번 계약으로 헬기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내에서 헬기 개조와 시스템 업그레이드, 정비 보수까지도 할 수 있으니 기술 획득과 함께 정비창까지 갖게 되는 일거양득 좋은 기회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인도네시아 내의 탐사보도 전문 채널에선 이 모든 계약의 뒷배를 현 국방부 장관이자 위대한 인도네시아 운동당의 대표 프라보워 수비안토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선이
반년도 안 남은 시점에 비자금을 만들어야 하는 프라보어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미라주 중고 전투기 구매와 프랑스에서 라파를 사온 걸 놓고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비자금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사실 여부를 떠나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미움을 사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오죽하면 인도네시아와의 방산 파트너십을 고려해 계약 취소에 보수적이었던 국내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인도네시아 퇴출론이 불거질 정도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방산무기의 구매 결정에 배후이자 인니의 실세인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이번 구매로 인도네시아군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그 와중에 대한민국과 공동개발 중인 KF-21 전투기에 대한 분담금은 여전히 1조 원이 연체 중입니다. 더 재미난 사실은 앞서 계약한 국가들이 모두 인니의 현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인니 역시 현금을 주고 무기를 들여왔다는 것인데요. 연일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치고 계약을 후려치려 하는 인니의 속내를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인니도 자신들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국토 대부분이 섬나라로 이루어진 인니는 중국의 세력 확대를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입니다. 그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 인도네시아가 쇼핑하듯 군사장비의 세대 교체를 단행했고 다소 무리한 외산 무기까지 도입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정황상 우리나라의 한 짓을 돌이켜보면 그다지 설득력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인니의 요구에 응해야 할까요? 마냥 분통만 터뜨릴 게 아니라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KF-21은 당초 2028년까지 총 90대를 생산해 우리나라가 40기를 소화하고 인도네시아가 50기를 도입할 예정이었는데요. 애초 대당 생산원가가 880억 원으로 총 사업비 4조 4천억 규모였으나 올해 초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이 산출한 KF-21 대당 가격은 890억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우리 공군 120대, 인도네시아 공군 40대 등 160대의 양산을 고려한 순수기체의 가격만 따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정말 공동개발에 제외된다면 개발비 상승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구축할 수 없기에 폴란드나 UAE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과 생산비가 요구되는 전투기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유럽의 에어버스, 프랑스의 다소, 미국 보잉, 로키드 마틴에 의해서 알 수 있듯 이들은 모두 수백에서 수천 대의 전투기를 생산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비용까지 낮췄는데요. 현재 대한민국도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인니만 바라볼 것이 아니기에 발빠른 선택과 집중으로 성공적인 양산과 전력 배치를 시도해야만 합니다. 모든 시제기들이 초도 비행을 마치고 양산 성공과 규모의 경제 달성만을 남겨둔 KF-21 전투기는 대한민국이 확보해야 될 필수적인 옵션이 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